(2023년 10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쭉 보면서 하마스는 뭐를 노리고 이번 공격을 했나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듭니다. 상당히 무모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무모한 거를 했다는 거는 머리가 나쁘다는 뜻인데, 제가 살면서 힘든 상대가 멍청이들이 힘을 쓰면 예측이 좀 어렵고 제압할 때도 뒤끝이 좀 남고요. 그리고 정교한 스마트탄도 무섭지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이 지랄탄도 무섭습니다. 이번에 하마스 작전을 보니까 원래 군사작전이라고 하면 군은 군끼리 싸워야 돼요. 민간인을 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쟁도 군대에만 치고 가는 거지, 민간인들은 안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6.25 때 인민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도 이 민간인들은 거의 건들지 않고 쭉 우리 군만 치고 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민간의 마을 들어가서, 그때 승리하고 있을 때지, 뭐 밥을 좀 얻어먹으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주겠다고 각서를 써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렇게 해야 그 지역에서 이 저항이 없어져요. 그래서 민간인은 원래 전쟁에서 안 겁니다. 근데 그 인민군들이 나중에 낙동강 전선에서 깨져갖고 올라갈 때는 지들이 뭐 급하니까 그때는 도둑질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신고도 하니까 죽이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패전하는 상태가 아니면 국민을 건들지 않습니다. 민간인은. 근데 이번에 하마스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그 부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민간인 키부츠 마을만 쭉 때렸어요. 벤구리온 공항으로 날라오는 로켓은 피해가 없었다는 거는 결국 아이언돔이 다 막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부대가 깨졌다는 게 없어요. 저 헤즈볼라가 북쪽에서 하나 뭐 이스라엘 기지 때렸다는 거 정도밖에 없고, 가자 쪽에서 쏜 무기가 이스라엘 기지를 때렸다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번엔 주 공격이 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민간 마을을 향해서 패러글라이딩을 띄우고 거기에서 이제 총을 쏘면서 들어가서 민간인들을 몇백 명씩 죽이고 납치하고, 그다음에 장벽을 부수고 나와서 트럭을 타고 와서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죽었대더라. 지금 한 이스라엘 사람 한 700명을 죽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들어왔던 쟤네 특공대가 한 500~600명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폭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한 1,500명 죽은 것 같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양쪽에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한 600~700명이 희생되고, 하마스 특공대가 한 그 정도 희생이 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한 1,000명 이상 희생되고, 앞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하마스는 뭐를 하려고, 전략적으로 하려면은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 지도부나 전쟁 지휘부를 때리고, 아니면 전방 작전 지휘부를 때리는데, 그것도 아니고 민간을 왜 때렸어? 이게 뭐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파수를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독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해간 사람들을 이제 군인도 몇 명 납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겁을 먹고 중지해야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피해 보복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들이 쏘는 카츄샤 로켓하고 RPG-7 로켓, RPG-7은 이 총에 소총인 거라 빵 쏘는 거니까 뭐 1~2km밖에 안 가고, 카츄샤 로켓 중에 뭐 그라다 로켓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한 10km, 20km 가겠지만, 그 북한의 방사포 122mm 포탄이 러시아로 가는 걸 우크라이나에 뺏어갖고, 자기들도 같은 발사기가 있으니까 쏘아오니까 이게 불발탄도 많고 지랄탄도 많아서 그 사령관이 북한 탄을 쏠 때는 우리도 도망가서 멀리 떨어져서 쏜다 그러잖아요. 그런 탄들을 쐈어요. 지랄탄이죠. 저희 학생 때 데모하면은 이렇게 페퍼포구 차량에 쏘면은 탁 사과탄 떨어서 뱅뱅뱅 돌면 막 지랄탄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되게 따갑고 그랬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해놓고 막 주장하게 되면 날뛴단 말이에요. 무기도 엉성한 무기를 썼고.
이스라엘 때리려면 상당히 정교한 미슬도 있고, 뭐 전투기 한 대도 없고. 야, 근데 이건 뭐 하려고 했을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팔레스타인이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데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영국의 배려로 유대인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게 됐고, 그 과정에서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영토를 반을 뺏기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고 1964년도에 아라파트를 중심으로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었을 때, 근데 그게 참 국제 정치가 재밌어. 지금 하마스를 아랍 국가들이 지원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이란은 지금 혼자 당할까봐, 우리는 하마스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죠. 뭐하러 그걸,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뒤에서 했다고 계속 주장하겠지만, 아니라고 할 겁니다. 똑같이 옛날 강릉 잠수함 사건 뭐 났을 때는 북한도 오리발 딱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광수가 배신감 느껴서 이제 다 북한이 시켰다 이렇게 털어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 PLO가 처음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걸 적극 지원했던 게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이끄는 이집트였는데, 그때 나세르 정권은 아라파트 PLO 세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특수부대로 쓰려고 한 거지, 팔레스타인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용을 당하니까 뭐 갈등이 막 생기죠. 그 나중에 이제 이 세력이 72년도인가 독일에서 미넨 올림픽 할 때 이스라엘 선수촌을 공격해갖고 검은 9월달이, 제가 그때 국민학생이었나? 굉장히 시끄러웠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 터지고 나면서 피에로가 오히려 외교적으로 고립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간에 싸워도 제3국에서의 테러는 안 하겠다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처음에 막 무지막지하게 막 하니까 누가 이용해? 이집트가 이용해. 지금 하마스가 날뛰니까 누가 이용해? 이란이 이용하고 난 몰라. 일회용으로 한 번씩 이란 공격하는 용으로 자기네 부대 보내면 희생되는데 써먹고 몰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피에로도 그렇게 이용당하다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노선을 바꾸고 그 대화를 응하고 해서 가자 지구하고 요르단강 서항을 자치구역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하마스가 이제 피에로는 무너졌고 하마스가 강력한 놈이 나와가지고 다시 피에로의 길을 또 걸어? 그러면 지금 겨우 확보한 자치지역도 잃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번 공격은 이제 이걸로 하마스 특공대, 민병대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가족들이 또 원한에 차서 공격을 하겠지만 그건 몇십 년 후의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난 이 하마스 지도자들이 상당히 무모했다. 지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처지에서는 북한에 적용을 시켜야 되죠. 지금 정은이를 쭉 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브라이트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엘리트들이 이제 그한테 집단 지도체제 비슷해서 이 역할을 하십시오. 태양호 타고 러시아 대통령 만나고 하십시오 하니까 그런 걸 수행하는 얘 꼭두각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딸 데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딸이 무슨 뭐 후계자 뭐 어쩌고 하는데, 정은이가 지금 확실하게 지배할 만큼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배우 역할을 살이 쪄갖고 하기 싫은데 한 번씩 잘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집단 지도체이기 때문에 저런 하마스처럼 무리한 작전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죠. 아무리 김정은이가 무능해도 세속 군주니까 또 지시하면은 그거대로 할 겁니다.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하마스 같은 케이스를 겪은 게 언젠가 하면 6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전방에 각 부대들이 있잖아요. 부대 사이에 우리 민간인 마일들이 있잖아요. 북한군 특공대, 1, 2, 4군 부대, 김신조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애들이 휴전선을 파라글라이딩 타고 트럭 타고 뚫고 내려와서 그 마을을 점령하고 마을을 학살하고 인질로 잡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많이 죽고 이제는 통제가 된 거고, 북한은 6.25 직후엔 이걸 제법 했는데 계속 그걸 못하게 막았죠. 68년도에 막고 그 다음에 68년도에 울진 삼척까지 얘네들이 해상으로 침투해갖고 울진 삼척을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68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게 우리는 거의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연평도나 백령도에 대해서
갑자기 배를 보내갖고 점령하고 해방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늘 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연평도 백년도 같은 경우는 포를 쏘면서 들어오면 하다가 또 패러글라이딩 타고 오거나 뭐 그러면 뭐 하다가 당할 수도 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가 이 미친 멍청이 버전으로 갈까봐 그게 이제 염려가 된 거죠.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주 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집단일수록 센 자한테는 약하고 자주 맞으면요 잘 못 덤벼요. 저는 어디 가서 잘 맞지는 않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선 제 위상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뭐 주먹질하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공간이 생기고 내 방어를 그렇게 했어요. 군대 가서도 그랬고 학생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이 있으면 처음부터 밟아야지 딱 한몫 까불어 팍 치고 해야 돼. 공간이 생기지. 문재인이나 뭐처럼 뭐 대화 상대다 이런 순간에 계속 호구가 되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총리는 그 전에 숨진 시몬 페레스 같은 사람은 대화주의자였죠. 그래서 뭐 협상을 하고 그랬는데 암살당했지만 네타냐후는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총리가 있을 때 건든 게 상당히 나는 어리석다고 봐요. 딱 우리는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가고 1년 반이 지났고 윤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응징하고 보복하라 그랬습니다. 1초도 망설일 것 없이 그냥 전방주의관 대대장이면 대대장. 이게 우리 군대에서 지휘관은 중대장 대위부터예요. 소위 분대장 소대장은 지휘자야. 지휘관이라는 건 인사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소대장은 반장이야, 반장. 선생님이 중대장, 더 높은 선생님이 대대장. 이런 친구들이 뭐 왔으면 쏴. 바로. 그 다음에 대대장이 보고받고 더 세게 쏴. 연대장이 쏴. 사단장이. 그럼 전쟁 날 것 같죠? 못 납니다. 한번 건드릴 때마다 코피 터지게 핵 쏴! 하고 밀어붙여야 돼요. 거칠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상당히 멍청한 공격, 그래서 용감한 공격을 했는데 뭘 위한 공격이었냐? 목적이 뭐냐? 뭐든 전쟁은 스마트해서 탁탁탁탁 지금 자기 목표를 얻고 그 지역을 먹거나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키부츠 몇 개 먹지도 못하고 지금 다 자기네 영역으로 쫓겨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이 기회를 네타냐후가 안 놓칠 거예요. 가자 지구를 아주 초토화시켜서 자기네 영역으로 도로 집어넣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그런 시도를 제법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에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도 9.19 군사 합의, 노 플라이 존, 비행 금지 구역된 거 이제 철폐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하시는데 철폐하고 반대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위협 뭘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노 미사일 존, 노 사격 금지 존 딱 설정해서 어기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깨갱하게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내부 반란이 생기죠. 하마스 너는 안 돼 하고 뒤집고 그런 세력들은 참 우리랑 거리가 있겠지만 지원하다 보면 그게 우리 편이 되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통일이란 거는요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전쟁을 하는 열전하고 냉전이 굉장히 싫다 그러는데 국제관계는 정전하고 열전하고 냉전의 교체예요. 냉전이 평화예요. 완전한 평화라는 게 어딨어. 내가 세계를 다 점령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적이 없어야 되는데 그건 안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져도 또 내부에 모순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강한 적이 있어서 싸우면 전쟁이고 걔네랑 세력 균형을 딱 잡아서 있으면 평화야. 근데 서로 군비 경쟁하면서 다투는 거지. 근데 이때 우리가 계속 얘네를 때리는 구조로 가게 되면 우리가 더 안전한 평화고 우리가 저 맞는 구조로 가면 위험한 평화고. 그래서 뭡니까?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쟁 준비를 해놔야.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아서 전쟁 준비를 해가는 게 평화입니다. 제발 문재인 이후에 뭐 순수 평화? 요한 짜이뚱인가 그 뭐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궤변에 가깝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쪽에 빠지고 먹는데 뭔가 이상하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상대를 많이 압박하고 있으면 자 내가 패권국가가 돼가지고 다 나날 적들을 굴복시켰어. 근데 누가 배신자가 나올지 모를 때는 항상 내가 군비를
더 세게 갖추고요. 내가 이 옆에 있는 나라랑 비등비등해. 그럼 내가 침략 안 당하려고 또 군비를 갖춰요. 내가 여기에 밀려. 그럼 여기 살려고 누구 동맹을 맺고 하면서 또 군비를 갖춰. 내가 먹혔어. 그럼 내가 독립하기 위해서 또 군비를 갖춰요. 그 계속 군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평화가 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군비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군비를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패권을 행사하는 구도로 가야지 뭐 대화 이런 구거라는 거는 패권 상태에서 대화는 가능하지. 이게 현실적인 안보론입니다. 하마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모하게 나왔고 이게 북한이 이렇게 나올 때가 우리 기회인데 그걸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 안 되도록 따다닥 제가 KMD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하고 나서 뭐 킬체인을 하든 KMPR을 하든 그 다음에 초토화시킨 다음에 우리 7구 기동군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방에 1군단, 5군단, 6군단, 3군단 올라가서 북한이 도발했으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정전 상태 아니었나요? 근데 도발했으니까. 그래서 도발 안 하는 정권 세워주고 북한 정권 세워주고 그들이 뭐 대한민국하고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면 그때 가서 통일을 따져보고 해야죠. 북한 재건하는데 돈도 많이 든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냉정한 안보론을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갖춰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